반드시 혀 밑에 정제를 두고 그것이 다 녹도록 해라. 정제는 어머, 정제. 내가 정제는 말로 했더니. 미안해요. 정제는 어, 원래 병에 보관하고 차고 정제는. 잠깐만, 내가 녹음해가지고 돌렸었던데. 정제는. 미안해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정제는. 정제는 원래 병에 보관하고 차고 어두운 장소에 둔다. 자, 여기요. 보면은요. 이게 그걸 원래 병에다가 보관해야 된다. 만약에 얘를 여러 번 많이 투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투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따 뒤에서 설명 한번 더 할 거예요. 약물 뒤에 바로 나오는 거에서. 근데 보면은 이 약물은 혀 밑에다 놓고,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부터 설명해 볼게요. 혀 밑에다 놓고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 마셔서 꼴깍이 아니에요. 혀 밑에다 놓고 혀에서 녹이라는 얘기예요. 혀 밑에다 놓고 그것이 녹도록 해라. 녹도록 해야 돼요. 녹도록 하는데 우리가 말할 때 환자한테 녹은 물을 삼키지도 말라 그래요, 우선. 녹은 물을 삼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혀 밑에서 녹아서 아래로 침투해야 돼요. 근데 위장관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이 약은. 알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앞에서도 제가 잠깐 거의 이 약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얘를 약물로 해서 먹는 걸로 물과 같이 투여하면은 효과가 없어져요. 어떤 것 때문에? 간에서 1차 대사를 그러니까 1차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화정은 반드시 설화로 투여해야 돼요. 써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 정제는요. 물과 같이 해서 삼키면요. 적어볼 수 있어요? 이 정제를 물과 같이 삼키면은요. 간에서 우리가 1차 초회 통과, 1차 통과. 잠깐만 여기다 쏠게요. 여러분들 어려워. 초회 통과 대사. 이게 사실 이제 퍼스트 메타볼리즘에 대한 설명인데 간에서 초회 통과 대사를 거치기 때문에 약효가 없어져요. 우리가 이제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설화장을 투여해서 바로 급속으로 해가지고 심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정맥을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혀 밑에 녹아있는 상태로 이대로 머금고 있어야 돼요. 환자. 그래요? 그것이 다 녹도록 해라. 이런 거예요. 중요한 말이었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물을 저때 마시면 안 돼요. 물 마시지 말고 그냥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요. 정제는 그 원래 병에 두고 보관하고 차고 어두운 곳. 차고 어두운 곳 우리가 그냥 한자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냉암소에 보관한다 그러죠. 차고 껌껌한 곳에다 보관한다. 냉암소에 보관한다. 냉암소는 보통 병원에서는요. 냉장고 같은 데예요. 냉장고. 냉암소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색깔 있는 병 같은 데에다 넣어 놓겠죠. 자,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다음에 퀘스천 여기 질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질문도 아무튼 여기 봅시다. 보면은 질문 한번 첫 번째에서 보면은 내가 여기다 썼던 것 같은데 녹음을 했었는데 안 붙어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간호사가 어떤 사람을 교육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 뭐예요? 보면은 이게 안자이나 팩토리스가 협심증이에요, 여러분. 안자이나 팩토리스라고 쓰기도 하고요. 안자이나 하나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엔지나 팩토리스 이게 협심증이에요. 그래서 간호사가 협심증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간호사가 협심증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급성 협심증 발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하는 사람한테 얘를 교육하고 있다는 건데 어쨌거나 간호사가
협심증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급성 협심증 발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 자, 그랬더니요. 협심증의 통증, 여기 여기서 해볼게요. 제가 하나를 먹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를 먹고, 하나를 투여하고, 5분을 기다렸어요. 5분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통증이 있어요. 여전히 페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고시에. 아래부터 한번 볼까요? 이 답을 풀려면 밑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요. B가 답이다. 제가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부터요. 여러분 다 한꺼번에 같이 읽어봐요. 만약 B가 정답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B가 시작해봐요. B가 그리고 B가 정답 개는 문제를 보고 다시 사정을 두 투여한다. 번째 사라정을 취한다. 시작 또 만약 첫 번째 머리 효과가 없다면 환자는 심근경색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정제를 두 번째 정제를 투약하고도 이후에 오고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다는 건 나쁜 세 번째 세 번째 정제를 투약할 수 있다. 그래요. 녹음을 해서 만들었더니 붙어가지고 약을 세 번째.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5분을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두 번째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세컨드를 투여했어요? 했더니 그리고요 또 5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분을 기다려서요 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 번째를 먹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를 투여한다. 자, 그러면은요 몇 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총? 최지연 학생 22번 최지연 3번이요. 3번 먹어요. 근데 한꺼번에 같이 먹어요? 아니면 시간 두고 먹어요? 시간 두고 먹어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요. 이 말을 보고 이걸 투여해 보세요. 그러면 답의 첫 번째 한번 최지연 학생 이거 어떤 말이에요? Take 2 more sublingual tablets at the same time. 2개의 설화정을 동시에 먹으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그쵸? 그래요. 틀려요? 그러면은요. 여기는요. 이 10번 가봅시다. 최지연 학생 또 읽어봐요. Take a sustained release nitroglycerin capsule. 이런 말은 그러니까 sustained release라는 것은 서방정 이런 말이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응급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투여하고 5분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형태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D번 지연 학생 또 읽어봐요. Wait another 5 minutes, then take a second sublingual tablet.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5분 기다렸는데 5분 또 기다리라면 몇 분이에요, 지연 학생? 10분이요. 그쵸? 10분 있다가 두 번째 여기서 뭘 했어요? 첫 번째 약물 투여하고 없으면 환자는 심근경색질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 지금 5분 더 기다려서 투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요. 답은 B가 맞아요. 부르고 시간 잘 지켜가면서 5분 안에 투여하고 다음을 투여한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국가고시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진행을 또 해볼게요. 다음 심장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연수 학생이 여기 읽어주죠. 심장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심장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은 부정맥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심장 전기 생리학적 기능을 변경함으로써 작용.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리듬이야 할 때요, 이게 리듬이라고 하면 이제 정상 리듬이라고 보면은요, 여기서 디스 하면은 리듬에 문제가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디스 리듬이라서 정기 리듬에 문제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약물은 어떤 거요? 심장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해가지고요, 보통은요, 여러분, 여기다 써볼게요. 부정맥에 사용하는 약물이에요. 부정맥에 사용하는 약물이에요. 부정맥에 사용하는 약물 써주세요, 여러분. 내가 못 쓰니까. 그래서 이런 약물은 어떤 거요? 그래서 심장의 전기 생리적인 건 다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어떤 거요? 그래서 심장의 리듬 이상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치료하는 거예요, 부정맥을. 그래서 리듬 이상을 치료한다. 그래서 요거를 AV 로드를 그러니까 요거를 연장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은 전도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연장하거나 하면서 얘가 정상적인 리듬을 찾게끔 한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 부정맥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은 네 가지 그룹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네 가지 그룹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기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5개 그룹인데 우리 책에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 그룹만 나와 있어서. 그래서 보면은 항부정맥제는 여기서요. 이게 NT가 붙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 할 때 애매하지만 사실 항부정맥제 또는 부정맥 치료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기를 하는데, 그래서 항부정맥제 그룹에서 보면 첫 번째 소디움 채널 블로커, 나트륨 채널 차단제. 그 다음에요, 베타 아드레너직 블로커 차단제 똑같이. 그 다음에 포타슘 채널 블로커, 그럼 포타슘 채널 차단제. 그 다음에 칼슘 채널 블로커, 칼슘 채널 차단제.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제 4개의 그룹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성은 항부정맥 약물의 주요 문제. 자, 여기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하고요. 이 약물의 독성은 심장의 부정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클래스 1A 여기서부터 보면은요. 클래스 1A는 클래스 A 자체가요. 이게 요거요. 이게 바로 어떤 거요? 클래스 A에 해당되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나트륨, 소듐 채널 차단제 이걸 이제 클래스 A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서요. 여기서 1A, 1B, 1C 그러니까 클래스 A가 아니에요. 미안해. 클래스 1에 해당되는 약물이에요. 클래스 1에 해당되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속하는 게 클래스 1A, 1A, 그다음에 1B, 1B, 그다음에 1C가 있어요. 1C가 있어요. 이렇게 3개의 계통의 약물들이 여기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까지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클래스 1A에 해당되는 약물 중에 프로케나마이드, 퀴니딘 이런 약물들이 있다. 자, 클래스 A에 대한 약물을 조금 더 추가하면은요, 여러분 여기다 적어보세요. 부정맥 치료에 사용, 부정맥 치료에 사용, 부정맥 치료에 사용. 과거에는 많이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부정맥의 사용, 과거에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됐어요?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1A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건 모두 다 클래스 1A, 1B, 1C가 맞아요. 그런데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케나마이드하고 퀴니딘, 약물 이게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1A에 속하는 약물이고 이게 이런 형태이다 하는 걸로 아무튼 표기 한번 해보시고요. 클래스 1B, 1B는 여기요. 리도케인 여기 있잖아요. 해야 되는 뻔. 미안해라. 어떻게. 잠깐만. 클래스 1A, 아까 클래스 1이라고 했잖아요. 1A로 고쳐주세요. 미안해. 과거에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를 1A. 클래스 1이라고만 했었는데 1A라고 써주세요. 거기를. 미안해. 내가 헷갈리게 해서 클래스 1A를 과거에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써주세요. 왜냐면요. 리도케인은 클래스 1B인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사제예요. 여기다 써보세요. 리도케인은 여기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부정맥 치료 후 주사제예요. 여기다 써주세요.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부정맥 치료제의 주사제이다. 여기다 써주세요. 리도케인은 그래서 꼭 알으셔야 돼요. 리도케인은 꼭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요. 클래스 2. 클래스 2로 바로 넘어가는구나. 여기요. 여기다가요. 클래스 C라고 써볼게요. C. C는요. 위험해서 여기다가요. 여기다 써보세요. 심장질환을 오히려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클래스 1C 여기다가요. 심장질환을 오히려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써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물의 분류가 희귀하다.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물의 분류가 희귀하다. 그래요. 여기까지 썼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클래스 1A는 과거에 사용됐는데 현재 사용되지 않고 약물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B에서는 리도케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사제이고 그 다음에요. 클래스 1C는요. 과거 이제 위험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다 기록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클래스 B로 가요. 그래서 자꾸 헷갈려. 클래스 2로 가요. 그래서 클래스 2는 여기로 가면은요. 여기는 베타 아드레너직 차단제 약물들로요. 베타 아드레너직 차단제. 여기 속하는 약물들이고요. 베타 아드레너직 차단제. 여기 속하는 약물이고요. 대표적인 약물로는 프로프라놀롤. 앞에서 베타 아드레너직 차단제는요. 어떤 거요? 약물 이름에 끝에 롤롤이 붙는다 그랬어요. 여기요. 이게 붙어요. 그래서 뒤에 요게 붙으면은 베타 아드레너직 차단제의 가능성이 높다. 왜? 약물의 이름에 끝에 있는 걸로 비슷한 단어를 쓴다고 한 거 있었잖아요. 스템을 쓴다. 똑같이. 그래서 프로프라놀롤. 지금 이제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로 왔어요. 그 다음에요. 클래스 3에 대해서 얘기해요. 클래스 3는 포타슘 채널 블로커이다. 클래스 3는 포타슘 채널 블로커이다. 여기 안에는요. 아미오다론하고 소타놀이 있다. 아미오다론하고 소타놀이 있다.
이 약물은요, 이 약물은 여러분 써봐요. 심장 질환은 잘 조절되나? 심장 질환은 잘 조절되나? 폐, 간, 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 간, 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장 질환은 잘 조절되나? 폐, 간, 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 간, 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요, 아래로 여기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클래스 4를 보면은요, 이거는요, 칼슘 채널 블로커예요. 칼슘 채널 블로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베라파밀이 속한다. 칼슘 채널 블로커는요, 여러분 써봐요. 변비, 위장관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변비, 위장관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위장관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래서요, 이 칼슘 채널 블로커를 먹을 때는요, 고섬유질 식사를 하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래요. 고섬유질 식사를 하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래요. 고섬유질 식사를 하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서 쭉 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걸 한다면 리도카인이 1등이에요. 리도카인이 1등이다. 여러분 제가 이 손으로 이렇게 타자를 치면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제가 못 치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아무튼 해서 표기하셨으면요. 우리 4번 여기로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항지질혈증제를 할 건데요. 50분 됐거든요. 우리 잠깐만 쉴까요? 그래서 우리 55분에 만나요. 55분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55분에 만나요.
여러분 또 할까요? 또 시작할까요? 또 시작합시다. 화면 다 켜주시고요. 학생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컨퍼런스 할 때 이제 그 실습 나간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약물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실 약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약들이 있는데 이 많은 약들을 병동에서 싹 다루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심장내과에 근무한다거나 아니면은 소화기계에 근무한다거나 하면은 다 대표적인 약물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이 알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암기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 알겠지만 가령 이렇게 설화정을 삼킬 때 그냥 설화정을 입안에 물고 있어야 된다. 절대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아니면은 그게 싹 녹을 때까지 그걸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 침을 삼키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 따로 설명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니까 간호사는 다 이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록해 놓고 여러분 실습 나갈 때 내년에 근데 그 학생들 표현에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론에서 배웠던 걸 병원 나와서 실습하면서 확인하면서 서니까 내가 그때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3학년, 4학년 동안 실습 나가서 이걸 확인할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다시 또 이 페이지를 열어보면서 아니면 다른 데서 찾아보면서 아 이건 이랬지 하면서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요? 다 화면 켜주시고 자 항지질 혈증제에 대해서는요. 유이선 학생 있을까요? 화면 다 켜줘 보세요. 희뿌연하게 하지 마시고 자 네? 유이선 학생 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여요. 내가 그건 생각 못했어요. 미안해요. 유이선 학생 화면은 보이게 좀 해주세요. 네. 네. 항지질 혈증제는 저밀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지단백질, 보여줬어요? 화면 다 보이게 해주세요. 어. 저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 고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임, 초저밀도 지단백질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 자, 보면은요, 안티리피데믹 에이전트 하면은요, 고지혈증 치료제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지질혈증을 조절할 때 하는 약물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심장질환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떤 거예요?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요. 항지질혈증제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그다음에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높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HDL이 높아지면은 생리학이나 이런 데서 배운 내용으로 하면 성인병을 그러니까 우리가 클롯이 생기지 그러니까 지질 딱지 같은 형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원인이 되는 건 사실 얘가 높아지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LDL이 높아지면 위험하니까 LDL 수치를 낮춰주는 데 기여하고 그다음에 HDL이 높아지면 그런 지질 형태가 딱지가 생기지 않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HDL을 높여주면 그러면은 아까 관상동맥 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동맥경화증 이런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걸로요? 고지혈증을 치료하면서 같이 낮아지게 된다고요. 자, 여기요. 그러니까 요거 LDL을 낮춰주고 HDL을 높여준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한번 해볼게요.
HDL. 어. 하이폴리피데미아. 자, 여기서 보면은요. 하이폴리피데미아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 안에 혈관 안에 이런 게 딱지 같은 것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HDL이 높아지면은 얘를 깨뜨리는데 플라그를 없애는데 역할을 하고 LDL이 높아지면은 플라그가 생기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넘어갈게요. 여기 약물은 여기서부터요. 이세정 학생. 약물은 생활 양식 수단과 함께 사용. 약물을 투여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의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자, 잘했어요. 보면은 LDL, 토탈 콜레스테롤 여기서 보니까 토탈 콜레스테롤 하면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 아까요. LDL은 어떤 거요? 저밀도 지단백. 그런데요. LDL 콜레스테롤 우리가 저렇게 계속 안 부르니까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중성지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성지방.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걸요. 이거에 베이스라인 레벨을 체크한다. 그러니까 약물 투약 전에 이 사람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아야 나중에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서 여기 주기적으로 여기요. 서우진 학생이 읽어주죠.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간 기능 검사 및 신장 기능 검사를 받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약물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서우진 학생 1차 얼굴 좀 요법으로 보여줘봐요. 간주되지 않으며 생활 네, 습관의 얼굴이 안 변화로 보여. 생활 습관의 변화로 LDL 콜레스테롤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 자요. 그래서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어떤 걸요? 지금 베이스라인의 이 지질 형태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고요.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를 하도록 하고 얘도 모니터링 해야 된다. 여기요. 표기해 볼게요. 베이스라인에 요걸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생활 수정을 필요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성인 질환처럼 해서 체중 조절도 하고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식이요법 등을 하고 간 기능 검사는 신장 기능 검사를 받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그다음에요. 약물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1차 요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생활 습관의 변화로 LG 콜레스테롤이 허용한 기능 가능할 수도 감소한 경우에만 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다. 그러면 뭐예요? 생활 습관 변화로 먼저 치료를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LDL의 콜레스테롤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을 때에는 약물을 투여한다. 약물을 투여한다. 그죠? 제일 처음에 생활 습관 변화를 해보고 번호 매겨봐요. 1번. 그 다음에요. 해가지고 관리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얘가 관리가 안 됐어요. 안 되면 약물은 두 번째가 되겠다는 거죠, 지금. 이 안에 있는 설명으로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요. 메디케이션 제스테이션 그래서요. 클래시피케이션 여기에서는요. 그러면 약물은 다음에 이런 약물들이 속한다. 자, 여기다 써놨다가 너무나 사실 약물은 뭐가 속하냐 하면은 HGCOA 리덕타제 이니비터 여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은요. 이 말은 HGCOA 환원효소 억제제 이렇게 부르고요. 이 약물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거 고르라고 하면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중요해요. 그래서요. 우리 약물에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셔요. 보면
끝이 스타틴이라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틴유라고 불러요. 자, 스타틴, 우리 뒤에 있는 약물 보면 아트로스타틴, 심바스타틴, 노바스타틴 다 스타틴이 붙잖아요. 자요, 스타틴이 붙어서 스타틴유라고 불러요. 스타틴유라고 불러요. HG, COA, 산화효소 억제제. 그 다음에요, 여기 안에는 콜레스테롤 업섭션 이니비터 여기 하고요. 바일 엑시드, 시퀘스트레이턴트 담즙산 억제제. 그 다음에 파이브레이트, 피브로에이트. 그 다음에 모노클로닐, 몰로클로날 안티바디. 이런 약물들이 사용하는데 뒤에서 한번 또 나오려나요? 한번 또 다른 게 언급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우선은 여기 이것만 외웁시다. 이것만 하는 걸로 외우면.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약물 안에서는요, 이 약물을 외우세요. 근데요, 이 세 가지 약물들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약물이 이 약물들이에요. 자, 여기요. HG, COA, 리덕타제 이니비터. 그래서요, HMG, COA, 환원효소 억제제하고 스타틴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심바스타틴, 노바스타틴이 속한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요, 여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medications affect, 여기, 헤마톨로직 시스템, 여기요. 여기 책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176쪽에, 여러분들한테 176쪽에 여기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다음에요. 설명이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할 때, 카디악 리듬에 해당되는 거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항부정맥제에 대한 약물 중에서 보면은 아까요. 클래스 1은 소디움 채널 블로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A, 1B, 1C로 나뉜다 했는데 C가 여기에 있었네. 근데 사용에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 두 개만 표기했는가 봐요. 그래서 클래스 1, 그 다음에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B는요. 아까요. 베타 아드레너지 블로커. 그 다음에 클래스 3는 포태슘 채널 블로커. 그 다음에 칼슘 채널 블로커. 이렇게 1, 2, 3, 4로 나눠진다. 됐고요. 요까지. 그 다음에 여기요. 안티리피데믹 에이전트에서 보면은 여기서 지질에 대한 거니까 여기까지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하고 심바스타틴, 노바스타틴. 자, 표기해놔 주세요. 책을 보면서 뭐가 빠져있는지도 알아두는 게 나머지 이제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같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표기해놔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 이 안에 있는 다른 약물들이 있는데 뒤에서 한번 언급할 때가 있을 것 같고 약물 중에 걔가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Medication affecting coagulation. 이게 지금 내가 잠깐만. 맞아. 여기요. 여기다가요. 제가 손을 치기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여기다 좀 적어보세요.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자, 그래서요,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보면 약물 그런 거죠. 약물은 modify coagul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응고의 기전을 보면은요, 응고를 수정해서 이게 어떻게 클롯이 형성되는 걸 예방한다는 거야. 클롯이 형성되는 걸 예방하고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클롯을 깨뜨리는데.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클롯을 깨뜨리는데 그래서요. 요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약물들은 어떻게 해요? 보면 altered clotting cascade. 우리 clotting cascade. cascade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서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찾아봐요. 최기쁨 학생 이거 무슨 뜻이에요? cascade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찾아봐요. 이제 그 왜 찾으면 나오잖아요. 검색만 하면 나오잖아요. 핸드폰에서. 캐스케이드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최기쁨 학생? 약간 폭포처럼 흐르다. 자, 그래요? 작은 폭포처럼 흐르다, 캐스케이드. 그러면은 우리 아까 여기서요. 캐스케이드 봐봐요. 자, 보면은요. 마치 모양이 폭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1번 단계에서 2번 단계, 3번 단계에서 4번 단계. 보면은 다음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차단하면 혈전은 안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런 캐스케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요. 이렇게 폭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약물은 혈액에 작용하여 클로팅 캐스케이드를 변경해서 혈소판 응직을 방해하거나 융구를 용해시킨다. 심각한 출혈 위험 여기서부터 김현주 학생 읽어주죠. 심각한 출혈 위험, 응고를 변경하는 약물의 목표는 순환 및 관리를 증가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며 추가 조직 손상을 예방하는 것. 사용되는 약물 그룹에는 경구 및 비경구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및 혈전 용해제가 포함. 응. 그래요. 그래서 보면 경구, 비경구,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액 용해제 등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요. 여기가 지금 이 얘기죠, 지금. 네, 그래서 사용되는 약물 그룹에는 경구, 비경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위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항응고제 안에는 헤파린,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 요런 약물들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보면은요. 안티코아귤란트로 해가지고요. 헤파린 이거 진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요. 비타민 K 이니비터로요. 코마린 해가지고요. 와파린 이거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은요. 헤파린하고 와파린 이거 중요한데요. 헤파린하고 와파린. 그래서요. 여기 뒤에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헤파린. 그래서요. 여기는요. 여기 우리 요거 한번 여기다가 기록을 해볼까요? 여기다가요.
자, 여기 여러분. 여기다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치료 목적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치료 용도? 자, 보면은요, 트리트 DBT 하면은요, DBT하고 P는 뭐냐 하면은요, DBT요, 신부정맥혈전증, 신부정맥혈전증. 아까요, 얘는 신부정맥혈전증. 딥베인 스롬보시스예요. 지금 이 약자가 요거요. 딥베인 스롬보시스. 그다음에요. 그다음 PE는요. 펄머너리 엠볼리즘이에요. 요거요. 그래서요. PE는요. 폐색전증. 색전증. 피하고 여이. 그래서 폐색전증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한자 치면 너무 아프니까 내가 치기가 그러네. 아무튼 폐예요, 폐. 알겠죠? 폐는 없나 여기? 가지고 폐 여기요. 폐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폐색전증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아래로 그렇게 하면 요런 데 사용하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예전에 우리 병원에 한 번요. 환자분이 오셨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병원에 환자분이 오셨는데 다른 수술을 하셨어요. 다른 수술을 하셨다가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너무 이제 걸음을 못 걸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했더니 다리랑 여기에 신부정맥에 혈전증이 쭉 생긴 거죠. 그래서 다리 안에가 요렇게 막혔어요. 혈전으로 딱딱딱딱. 그러니까 그렇게 막혀 있으니까 다리에 있는 혈관 안에가 막혀 있어서 환자가 걷기가 힘들어요. 다리가 뚱뚱 부어 있고요. 그래서 그 환자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병원에 와요. 병원에 오면 근데 그 사람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병원에서 이제 수술만 하셨어요. 수술하셨는데 수술 끝나고 이제 많이 걸어 다니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이게 이렇게 그 뭐죠? 혈액의 응고나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잘 걷지 않고 그런 이제 조기상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혈전증이 발생하는 형태의 그런 조건이 생겼었나 봐요. 환자가 다리가 너무 많이 붓고 DVT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요. 환자분을요. 어머, 이럴 생각은 아니었네. 이거 다 이거 아니고 그냥 다 여기서 보면은 환자분이 있잖아요. 환자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환자분이 이렇게 있으면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요.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다리를 이거 이렇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환자는 약간 높은 상태로 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있으면 다리 가만히 있어요. 상체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위에를요. 이것 때문에 설명드리려고요. 이거요. 해서 이렇게 위에 이제 홀을 덮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요. 크레이들이라고 해요. 자, 보면은요. 우리 크레이들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찾아보면 되겠냐면 자, 크레이들이라고 하면은 여기 우리 딱 그 형태가 없네. 철망을 딱 해가지고 오는 형태가 없네. 자, 보면은요. 요거요. 아실까요?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환자한테 이렇게 해놓은 상태면은요.
다리에 압력을 주지 않잖아요. 그쵸? 다리에 압력을 주지 않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클레이드를 그러니까 우리 DBT 돼 있는 상태를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으면 다리 주물러서 마사지하면 안 돼요. 혈전 떨어져서 우리 온몸 다니다 어디 꽉 막아서 중풍이 오거나 심근경색증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이대로 두면서 혈전을 녹이는 형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이 침뇨 같은 걸로 담요로 덮어지면 압박이 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환자 다리를 놓으면 압박이 전혀 오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그 외 간단한 그리고 옷도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요. 요 겉에들 두꺼운 담요로 덮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왜 우리 환자 침대 까는 거 있잖아요. 얇은 시트 그런 면으로 되어 있는 광목 같은 켜져 되는 얇은 시트만 덮어줬어요 그때. 그래서 환자분이 다리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베개나 뭐 담요가 여기 치지 않을 것이고, 그쵸? 이해하시죠?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환자는 주사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주사 안에는 헤파린이 믹스되어 있는 거죠. 헤파린이 믹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방금요, 헤파린을 주사제제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DVT나 이거에 치료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 혈전을, 자,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보면은요, 그래서 그 혈전을,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티베이팅 안티스롬빈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에는요, 혈전이 생긴 거를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쓰기 어려워요. 혈전, 응. 혈전 형성을 막는다. 형성을 막는다. 형성, 아무튼 써봐요. 막는다. 막는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요렇게.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죠. 그쵸? 그래요? 근데 헤파린은요. 여기는 이런 말이 없나? 헤파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잘 알아두어야 되는 약물 중에 하나. 여기는 병원에 지금 여러분이 가서 어느 부서에 가도 이야기 있을 거예요. 이야기 있을 건데 이거는 검사를 위해서도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야기 있을 거예요. 잘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요.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만 넘어가고요. 여기요. 바이타민 K 이니비터라는 약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바이타민 K 이니비터 보면은요. 사실 이제 바이타민 K 이니비터, 바이타민 K는요, 여기요. 여기다가 바이타민 K는 뭐냐면요. 자, 불러줄게요. 그냥 쓰세요. 바이타민 K. 바이타민 K는 지혈제예요.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해요. 지혈작용을 해요. 지혈작용한다. 지혈제. 썼어요? 한 줄 바꿔서. 보통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보통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신생아의 경우 바이타민 K가 부족하므로 출생 직후에 근육주사로 놔줘요. 신생아의 경우 바이타민 K가 장내 세균에 의해서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바이타민 K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므로 출생 즉시 바이타민 K를 근육주사로 놔줘요. 또요, 바이타민 K는요, 수술 후 환자에게 지혈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지혈에 대한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였고, 자, 그러면요. 지혈이라는 건 혈액이 딱 굳어서 더 이상 피가 더 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출혈을 막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바이타민 K 이니비터는 혈액이 응고된 걸 풀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그래서요, 얘는요, 그래서 바이타민 K 억제제는요, 와파린.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헤파린 할 때 요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헤파린 할 때 한 것처럼 요렇게 하는데요. 여기요. 여기서요. 보면 세라퓨틱 여기에다가 한번 여기서 볼게요. 그래서 치료적 사용에서 여기요. 프리벤션 오브 베노스 스롬보시스 이렇게 하고 PE 있었죠. 자요. 앞에 있는 말하고요. 프리벤션이란 말하고 앞에 요 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프리벤션 여기 있고요. 요 말을 여기서 이거 여러분 T로 시작하는 거 같이 읽어보세요. TNPE. 자, 그래요. 트리트. 얘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급성기의 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얘는 급성기의 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급성기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헤파린이에요. 급성기 치료에 주사제로 사용하고 바로 쓸 수 있는 건 헤파린이에요. 급성기 치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헤파린이다. 그러면은요. 아까요. 얘는요. 밑에요. 여기는 얘가요. 프리벤션 오브 여기 있잖아요. 프리벤션 오브 요 문장 여러분 거기에다가 거기 뭐라고요?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에 여러분 적어요.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에 장기간 예방 목적으로 투여한다. 장기간 예방 목적으로 투여한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가르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튼 잘 알아두세요. 그 개념으로. 그래서 헤파린 아까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다음에요. 여기 보면요. 이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바이타민 K에 대해서 응고제 그러니까 억제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요. 뒤에서 여기서 설명해 볼게요. 여기요. 여기요. 지금 어디 페이지냐면요. 195, 196쪽이요. 6쪽에서 보시면은 여기요. 여기 색깔 칠해보세요. 사실 바이타민 K는 아까 장내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했지만 음식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식에 들어있는 여기 있죠. 그래서 얘를 제가 항응고제, 헤파린, 쿠마린 여기 프로토탑 이게 앞에서 나와 있는 말들인데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는 우선 위로 올려버리고 자 그래서 이 상호작용 여기를 보면은요. 자 보면은요. 여기서 음식이 저 바이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이 뭐냐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식품으로 뭐예요? 바이타민 K가 많은 음식 여기를 어떤 걸 미소 학생이 한번 읽어주죠. 바이타민 K가 많은 음식 상호작용 여기서부터요. 상호작용, 비타민 K가 많은 음식, 짙은 녹색 및 채소, 상추, 조리된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 마요네즈, 카놀라 및 두유는 항응고 효과를 감소. 자,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짙은 녹색 채소 뭐 이런 양배추 이런 것들을 먹으면 피가 막 이렇게 하면 지혈이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바이타민 K가 많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먹는 음식으로는 좋은 음식이에요. 건강에 좋을 거예요. 근데 환자가 지금 지혈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해서 피가 잘 부드럽게 아무런 조각이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피딱지가 생기지 않고 잘 흘러가게끔 하려고 한다면 이 환자가 바이타민 K가 많은 음식, 뭐 이런 거 샐러드로 막 먹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 약효가 감소될 것이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돼요? 그래요. 그래서 간호중재는 대상자에게 바이타민 K가 많은 음식은 어떠한 음식이다 하고 목록을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대상자는요. 그래서 와파린의 작용에 영향을 갑작스런 변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요. 여기 무슨 말이에요? 얘를 메인테는 컨시스턴트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지속적으로 섭취.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영양을 어느 순간에 샐러드를 몽땅 먹고 어느 순간에 샐러드를 조금 먹고 이러지 말고 만약에 조금씩 먹을 거라면 계속 유지해서 먹는다면 내가 만약에 또 샐러드를 많이 먹게 된다면 그래서요 결국에 이 말은 위에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뭐라고요? 갖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적어봐요. 현재 적기 어려워요. 잠깐만. 현재 내가 불러줄게요. 현재 섭취하고 있는 식단을 어떤 사람이요? 프로바이더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약물 용량을 확인한다. 다시요. 현재 섭취하고 있는 식단을 프로바이더하고 상의하면서 그러니까 프로바이더는 이제 약을 투약하는 사람 또는 이제 의료인, 뭐 간호사 모두 다 포함해요. 프로바이더하고 상의하면서 약물의 용량을 상의한다. 그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 여기요. 요거 알아주세요. 아래에 있는 말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으니까 요걸로 알아주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요렇게 알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여기요. 얘는 억제제인데 바이타민 K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 먹고 있는 약물이랑 같이 상의해라. 아니 식단이랑 같이 상의해라. 요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항혈소판제제. 이것도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는 약물인데요. 여기요. 어디예요? 봅시다. 여기요. 198조 항혈소판제제. 이걸 항혈소판제제 해가지고요. 아스피린은 앞에서 우리가 그 NSAID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요. 여기 항혈소판 제제 보면은 아스피린. 그래요. 아스피린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제 브랜드 네임이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계속 아스피린하고 많이 쓰는데 살리실릭 액시드 뭐 이런 말들인데요. 근데 아무튼 아스피린 이걸 이렇게 해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우리가 고지질 혈증에 대한 약물 여기요. 여기를 지금 아스피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놨는데 202쪽이요. 202쪽이요. 202쪽에 문제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문제 4번. 문제 4번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요. 자, 여기서 문제 4번은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보면은 우리 아스피린을 투약하고 있는 간호사.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해. 그래서 매일
아스피린을 투약하고 있는 대상자를 간호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거죠. 매일 아스피린을 적어놔 봐요, 여러분. 매일 아스피린을 투약하고 있는 대상자를 간호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간호사는 다음의 임상 증상 중에서 아스피린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음 임상 증상 중에서 어떤 것이 아스피린의 부작용인가? 근데 should identify니까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요. 마저 해볼게요. 모두 다 골라라. 모두 다 골라라. 우리 한번 답을 가봅시다. 4번에 보면은 여기요. 보면은 BC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스피린은요. 아스피린 여기요. 여기 쭉 여기 보면은요. B는요. 그냥 쓰세요. 제가 여러분 못 써드려요. 여러분 적으세요. 제가 천천히 불러볼게요. 다크 스툴과 여기 커피 그라운디드 에메시스 여기요. 짙은색 변, 짙은색 변 가로 열고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흑색 변, 짙은색 변 가로 열고 흑색 변. 우리가 용어에서 어떤 거 있냐면요. 멜레나 이거 흑색 변이라고 그래요. 근데 멜레나 이거는요. 흑색변 또는요. 올드블러드 컬러로 포함이 되어 있다 해서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혈변 이렇게 말해요. 흑색변, 혈변. 근데 색깔이 빨갛게 섞여 있는 게 아니고요. 까맣다는 거예요. 흑색변이요. 그 다음에요. 커피 그라운디드 에메시스 그러면은요. 뭐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갈아놓은 커피 같은 구토. 갈아놓은 커피 같은 구토. 갈아놓은 커피 같은 구토. 왜 우리 커피집에 가면은 이렇게 진흙 같은 형태 주잖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냄새 빠지라고 왜 주시잖아요. 갈아놓은 커피 같은 구토. 이건요. 우리가 가로 열고요. 토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를 토했다. 토혈. 근데요. 이런 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지하의 블리딩, 위장관계 출혈을 의미한다. 위장관계 출혈. 위장관계 출혈을 의미해서 이거는 뭐라고요? 아스피린 치료의 부작용이다. 아스피린 치료의 부작용. 그다음에 넘버 C는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티니터스 이명 또는요 귀 울림이라고 하죠. 귀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 찍찍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 이명, 귀 울림, 쉼표하고요. 히어링 로스 그러니까 청력 상실, 이명 청력 상실. 은 뭐라고요? 아스피린 치료의 부작용이다. 아스피린 치료의 부작용이다. 그다음에요. 맨 마지막에 여기 있는 건요. 러시아 보미팅. 여기서 보면은 오심구토 복통 이렇게 되네. 오심구토 복통. 오심은 미식거리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올 것 같은 나우시아. 그 다음에 보미팅, 구토, 오심, 구토, 그 다음에 복통.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잠깐만요. 이걸 너시아 보미팅 해서요. 오심 및 구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첫 번째 두 단어만 해가지고 NMV 하면은요. 오심 구토, 오심 및 구토.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아스피린의 부작용이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요까지 다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은요. 이 다음에 그로스 팩터. 여기서 보면은요. 자, 여기요.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챕터 26에 해당되는 내용이요. 챕터 26은 신가연 학생 읽어주죠.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거요. 혈액 세포와 혈소판은 생물학적 과정 조열에 의해 체내에서 생성, 인체에서 이 과정은 조열 성장 인자라고도 하는 호르몬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절. 그래요.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는 약물들은요. 에리스로포에틴, 포에틴. 이거는요. 어떻게 해요? 적혈구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쓰기 어려워요. 적혈구. 여기요. 적혈구를 생산하는데 제가 그냥 한글로 쭉 풀어 써봐요. 적혈구를 생산하는데 성장인자. 적혈구를 생산하는데 성장인자. 적혈구를 생산하는데 성장인자. 그래서요, 여기 그거 이제 요 분류보다 사실은 요 약물을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에리스로포ietin. 에리스로포ietin은 어떤 약물이냐면요. 예상되는 양리작용 오베르 학생 읽어주실래요? 조열 성장 인자는 골수에 작용하여 적혈구 생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조열 생장 인자. 지금 우리가 에리스로포ietin이라고 그래야 여기 딱 여기는 적혈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헤마토라고 해서 이제 혈액이 형성되는 생장되는 요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골수에 작용해서요. 적혈구의 생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게끔 자극하는 약물이에요. 적혈구 생성을 증가시키는 작용하는 약물이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그래서 치료적인 목적은 뭐예요? 치료적인 목적은 빈혈에 사용한다. 앞자만 제가 써놨어요. 빈혈이요? 빈혈이다. 빈혈. 그다음에 이제 백혈구 성장인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내일 할까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다음이요. 이 책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렸던 프린트물 안에서 여기를 보면은요. 쭉 내려가서 보면 이 다음에 여기가 싹 끝나요. 블러드 프로덕트 여기는 굉장히 짧아요. 짧고 이 다음이 바로 어떤 거냐면 위장관계에 대한 해당되는 약물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서 자세히 언급해야 되는 약물들인데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내일 요거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내일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음 주 언제까지죠? 다음 주 우리 목요일 날 또 수업할 거잖아요. 그 전에 지금 우리 남아있는 주수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6월 여러분 기말고사가 아마도 달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달력 보세요. 보면은 지금 우리가 25일 날 수업을 했고요. 26일 수업 남았어요. 그러면 한 번. 그 다음에요. 뒤에 2일 수업 남았어요. 9일 수업 남았으니까 한 3번 남은 거예요. 3번 남았는데 요게 우리가 펩티걸서부터 위장관계를 한꺼번에 또 많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요. 뒤에 우리가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많은 약물이 중요하지만 이 당뇨에 대해서는 당뇨랑 내분비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간호학에서 다뤄주니까 여기를 뒤로 넘어가고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항암제. 여러분 페이지에서 3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약물에서 다뤄야 되는 것 중에 항암제 있어요. 근데 이 항암제도 사실 성인간호학에서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이제 하고 내용하고요. 나중에 오니까 암에 대해서 배우면서 종양에 사용하는 약물로 아주 자세하게 또다시 언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제일 2학기 때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게 357쪽이에요. 357쪽에 안티마이크로바이얼 테라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항생제하고 바이러스 제제가 나오거든요. 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서 제가요 조금 검토를 해본 다음에 오늘 안에 제가 과제를 제시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릴게요. 그래서 알리면 여러분이 다음 주에 다음 주까지 뭐 어디를 해야 된다 하면 그 과제 해가지고 와야 수업 내용 같이 같이 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주가 3번밖에 안 남았고 기말고사 전주까지 과제하면 여러분 좀 힘드니까 이번 내일하고 다음 주니까 이번 주에 많이 해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하는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전에 그 다음 주에는 이거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아직 여러분들은 지금 상의 드린 건데 참 여러분 2시에 바로 수업 있나요? 진짜? 그럼 빨리 출석 부릅시다. 그래요. 그러면 출석 제가 부를 테니까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써주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써주는데 여러분 얼굴 싹 좀 보이게 좀 한번 해보죠. 사진 좀 찍어봅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요. 얼굴 싹 해서 오베르 최기쁨 이렇게 켜지는데 왜 안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요. 잠깐만. 채팅창에다 여러분 사인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다 네라고 한번 쳐주세요. 웨팅 정보. 사람. 그래요? 마이크 다 켠 거예요? 이규민. 켜주세요. 문자은. 오성준. 그래요. 자, 기록해 주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채팅창에다 쓴 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출석 안 부를 테니까 그냥 다 쳐주세요. 학번 보고 다 정리할게요.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다 쓰시고 지금 2시부터 수업이라고 하니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해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